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4일 목요일 실전 말말 정수 신유정입니다. 이제 다음 주 금리 결정을 앞두고 주목하고 있는 첫 번째 경제 지표 CPI가 간밤에 발표가 됐습니다. 전년 대비 3.7% 상승하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무엇보다 최근에 이 국제 유가, 휘발유 값의 상승이 이 CPI 상승을 견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금리 동결에 대한 기조가 크게 흔들리지는 않은 장이었습니다. 이러한 발표 이후에 뉴욕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간밤에 좀 힘을 내줬던 부분은 단연 이 빅테크 기업이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1.29%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알파벳, 아마존, 메타까지 모두 상승에 성공하며 간밤 증시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오는 밤에는 생산자 물가지수가 공개가 됩니다. 이 생산자 물가지수가 소비자 물가지수에도 영향을 미칠 만큼 어떠한 영향을 가져오게 될지 그 이후 상황까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 시장, 양시장 모두 상승 시도하며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각 기준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바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여전히 상승세 이어갑니다. 0.5% 상승하며 2,546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수급 동향 어떻게 보여질지 바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안에서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 동반 매도세가 보입니다. 472억 원, 317억 원의 매물을 출회하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 오늘로써 5거래일째 담아냅니다. 784억 원의 순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코스닥 시장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어제 코스닥 시장 다소 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이렇게 상승폭으로 좀 만회해주고 있습니다. 1.22% 상승하며 893선, 900선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급 동향은 어떻게 보여질까요? 지금 코스닥 시장의 수급 동향, 개인과 기관 투자자가 담아내면서 지수의 상방 압력을 강하게 가하고 있습니다. 각각 143억 원, 257억 원의 매물을 담아내고 있고요. 이에 비해 외국인 투자자 오늘도 덜어내네요. 오늘로써 7거래일째 매물을 출회하고 있는 모습으로 320억 원의 순매도세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주목하셔야 할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아이폰 15, 새로운 아이폰 모델이 발매가 된 건데요. 이 아이폰 내에 사용되고 있는 부품 가운데 국내 부품이 30%가량 차지한다라고 합니다. 이 정도 수치라면 저희가 또 주목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시장 안에서 이 OLED 관련주 좀 체크해보려고 합니다. 이 새로운 아이폰에서 좀 주목하셔야 할 새로운 이 외형적인 변화 중에 하나가 이 디스플레이의 변화인데요. 아이폰 상단에 M자형으로 그려지던 이 디스플레이가 홀 디스플레이로 변하면서 가장 큰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국내 OLED 관련주들이 큰 수혜주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오늘 시장 안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는 OLED 좀 공략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할지 잠시 후 표적 종목을 통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자, 어제 CPI 지수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대로 예상치가 이제 4.6이었고 이전이 4.2였는데 예상치 4.6. 자, 미리 얘기해드렸죠. 근데 실제치는 조금 더 오른 4.7로 발표가 됐는데 원래 이렇게 발표가 됐을 때에서 그 예상치보다 적게 나오면 호재로 보거나 그것보다 조금 더 나오게 되면은 악재로 되면서 흔드는 경향이 많은데 그래서 미리 물가가 조금 올랐다. 그 유가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미리 얘기드렸죠. 근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것 때문에 혹시 빠지지 않을까 막 급락을 두려워하는데 이미 유가가 좀 많이 올라가고 거의 이제 90달러 돌파를 앞두다 보니까 유가 때문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좀 올라가서 발표가 될 거다라는 얘기는 한 2, 3주 전부터 얘기가 흘러나왔던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폭락했느냐? 안 그랬다는 거죠. 자, 미국 시장 한번 보면서 가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어제 다우하고 나스닥하고 조금 엇갈렸지만 뭐 플러스 마이너스 그게 크게 차이가 안 나고 그냥 뭐 박스권 행보인데 자, 차트를 보면은 다우존스는 마이너스 0.2 그리고 나스닥은 조금 오른 플러스 0.29 그러니까 별 영향이 없었어요. 그리고 뭐 기사에 나오는 내용으로 보자면은 9월 달은 동결 가능성이 97%라고 그러고요. 11월 달에는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또 얘기가 또 결론적으로는 뭐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하죠. 연준에서 물가는 잡히고 있고 잡힐 것이다. 미국은 승리할 것이다. 경기 침체 안 올 것이다. 그리고 내년에는 금리 인하할 거다.
근데 이런 얘기를 계속 깔아놓고 또 지나면 이거 좀 심상치 않다. 금리 동결이 아니라 금리 인상할 수 있다. 그럼 또 흔들기도 하고. 근데 과거하고 틀린 건 뭐냐면 흔들더라도 미국 시장을 이런 식으로 안 죽여요. 벌써 이런 식으로 죽였었어도 옛날에 죽였었을 텐데 안 죽여요. 다우존스도 일로 안 죽입니다. 제가 왜 안 죽인다 그랬어요? 일단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로봇이라든지 인공지능.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과거에 뭐 과거도 아니고 막 서기 막 1000년 전, 뭐 2000년 전 이때 뭐 불을 발견하고 바퀴가 개발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운송이라든지 물류라든지 그런 데 큰 혁명을 줬잖아요. 의식주의 모든 데에 다 혁명을 줬죠. 불의 발견으로. 그다음에 뭐 돌도끼의 발견으로, 뭐 칼의 발견으로, 청동기의 발견으로, 철의 발견으로 이런 것처럼 지금 인공지능이라는 것들이 발견이 되면서 인간 사회에 얼마나 유용하게 쓸 것이냐. 이게 지금 무궁무진하게 모른단 말이야. 이제 시작인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다 보니까 반도체가 많이 쓰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만 혁명이 아니고 전 세계에 혁명을 가져올 이런 것이다 보니까 뭐 나중에서는 뭐 택시가 날아다니고 뭐 드론이 날아다니고 뭐 초전도체는 되진 않았지만 또 다른 뭔가 에너지원이 뭐 또 개발이 되게 되면 또 인류가 또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이런 기대감에 계속 인공지능과 이런 걸로 예전에는 사람의 머리로 계속 연구를 했지만 요즘에는 인공지능이 신약도 개발을 해주고 뭐 무기도 개발을 뭐 하고 뭐 자동차 디자인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사람이 디자인했지만 이제는 요즘에 그림 보면요 실사처럼 인공지능이 막 그려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게 되면 반도체 혁명이 또 온다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년에 미국이 대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혁명이 왔는데 미국 대선이 있고 그렇다 해서 미국 물가가 안 잡히는 것도 아니고 잡히고 있고 그러면은 미국 시장은 내년에 대세 상승장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럼 우리나라도 내년에선 가지 않겠느냐. 근데 그 반도체 혁명에 우리나라 기술력이 굉장히 전 세계에서 많이 알아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중국의 추격과 미국의 견제와 뭐 일본의 견제들이 있지만 꿋꿋이 계속 해왔잖아요. 그러면 계속 퀀텀 점프를 해서라도 우리나라가 계속 이 점유율을 계속 가지고 앞으로의 미래로 가다 보면 이 반도체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은근히 밀고 있는 게 있는데 하이닉스 100만 원 간다. 100만 설을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지금 10만 원짜리 종목이 뭐 지금 12만 원 가고 있는데 이게 100만 원 가면은 뭐 당장 가면 얼마나 주겠습니까? 근데 에코프로도 처음에선 7천 원짜리가 8천 원 가고 8천 원짜리가 10,000원 가고 그러다가 10만 원 가더니 50만 원 가더니 100만 원 가더니 150만 원 갔잖아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도 뭐 100만 원이 적당 가격이라 보진 않지만 언젠가는 그런 식으로 몰리다 보면 10년 뒤에서는 진짜 100만 원으로 갈 수도 있지도 않을까. 물론 제가 보는 거 한 20만 원 정도는 갈 것 같은데 100만 원은 에코프로처럼 마지막에 불꽃 상승, 그러니까 미친 상승이죠. 미친 상승이 한번 동반돼서 투기 세력들이 확 들어오면 에코프로처럼 10만 원짜리 종목이 150만 원 가듯이 지금 10만 원짜리 종목인 하이닉스가 왜냐면 에코프로도 7천 원짜리가 150만 원 갔으니까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를 어쨌든 이게 가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하이닉스 저는 전고점이 언제 뚫을 거냐? 내년에 미국이 대선이 있고 내년에 미국이 대세 상승장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주도주가 나와줘야 됩니다. 근데 2차 전지는 너무 많이 올라갔고 그럼 뭐 조선주가 가든가 제약주가 가든가 뭐 철강주가 가든가 해야 되는데 그래도 IT가 아니 반도체 혁명이 지금 온다라는 거 여러분들 안 들었습니까? 다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시장이 맨날 찌글찌글 움직이고 괴상하게 움직여도 결국은 미국 시장 따라서 갈 거다라 본다. 근데 미국 시장은 착실하게 잘 가고 있어요. 다시 한번 미국 시장 보면요. 별의별 악재에도 뭐 미중 무역 갈등이니 뭐 등등 얘기로 예전에는 폭락이 자주 나왔어요. 폭락이 자주 나와서 자꾸 밑으로 떨어뜨리면서 계속 밑으로 땅굴을 파면서 움직였는데 잘 안 떨어져요. 좀만 올라가면 신고가로 갑니다. 그리고 내년에 미국 대선이 있고 반도체 혁명이 오고 있고 그럼 미국도 반도체주들이 올라갈 거고 그럼 내년에서 금리 인하하고 또 돈 풀고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되면은 이런 이제 기술주들이라는 이런 쪽으로 다시 올라가겠죠. 저는 그래서 지금 바닥에 있는 뭐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를 비롯한 뭐 오늘 보면은 OLED 장비주들도 굉장히 잘 움직이고요. 특징적으로 참 보자면 일단 우리나라 지수는 별로 그렇게 크게 안 올라가요. 원래 그러니까. 근데 특징적으로 오늘 보면은 LG 디스플레이를 보니까 오랜만에 바닥에 좀 들어주는 좀 저항대에서 좀 부딪히긴 했는데 요게 계속 강세를 보여주면서 우상향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당연히 OLED 장비주들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LG 디스플레이는 아까 3% 올라갔다 좀 밀리긴 했지만
야스라든지 지금 원익 IPS도 반도체 장비이면서 OLED 장비거든요. 어쨌든 얘도 정고점을 돌파했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는 이거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반도체 장비가 됐든 OLED 장비가 됐든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밑으로 다시 떨어지면서 하락연자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겠다고 지금 아침에 거래량이 장이 시작한 지 1시간밖에 안 됐거든요. 어제 거래량을 넘어가게 생겼어요, 지금. 그럼 6시간 정도 지나면은 당연히 거래가 실리겠죠. 손을 들었죠. 그럼 차트가 손을 들고 이렇게 가겠다라고 지금 자기는 의사표현을 한 거예요. 나는 올라가겠다. 그러면 얘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다른 반도체 장비주, 뭐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반도체 장비, OLED 장비 이런 애들이 움직이는데 지금 주성엔지니어링도 나쁘지 않아요. 흐름이. 많이 올라갔네요. 주성엔지니어링도 반도체 장비이면서 OLED 장비 관련주 쪽이고 그리고 야스. 얘도 OLED 장비 쪽인데 갑자기 강하게 움직이고 그다음에 필 옵틱스. 이게 지금 다 OLED 장비입니다. 전고점 돌파했죠? 아까 전에 17%가 18% 폭등했다가 지금 다시 조금 밀리지만 아직도 여전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뭐 등등 뭐 덕산 네오룩스부터 해가지고 지금 반도체 OLED 장비주들이 흐름들이 다 좋습니다. 그래서 뭐 선익 시스템도 OLED 장비인데 아까 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그러면은 최근에 로봇주들로 몰렸었던 그 흐름들이 물론 오늘 로봇주들도 강합니다. 그래서 로봇도 강하고 OLED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그다음에 뭐 2차 전지도 오늘 반등 나오고 있고 그래서 IT 섹터들은 오늘 다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흐름들이 내년에서는 지금의 바닥에 있는 상황은 아닐 것이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라는 얘기예요. 왜 미국이 대세 상승으로 정고점을 뚫고 또 갈 걸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가 주도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도 계속 반도체를 얘기하는데 언젠가는 반도체주들이 과거에 2차 전지가 3년 동안 올라갔듯이 언젠가는 꽃을 피울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혁명이 시작이 됐으니까. 반도체 혁명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따가도 OLED 장비주를 하나를 얘기를 할 건데 왜냐면 OLED 장비주 오늘 흐름들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던 것 중에서도 하나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어쨌든 시장은 IT 섹터들의 강세로 인해서 일단 분위기는 좋아졌다. 시장은 좀 더 올라가긴 해야 되지만 그래도 이것도 이제 순환매입니다. 순환매 일환이니까 일단 바닥에 있는 종목들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서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말말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지금 반도체 장비 OLED 관련주들 거래량을 기반으로 이 상승 여력이 좀 충분해 보이는데요. 이 안에서 집중하시면 좋을 종목 잠시 후 표적 종목을 통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잠시 후에 종목 상담으로 이어갑니다. 방송 중에 내 종목에 대한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지금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릴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하고요.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표적 종목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안에서 조금 더 주목하시면 좋을 종목은요. 바로 덕산 네오룩스입니다. 이 종목은 어떤 지점에 진입하시면 좋을지 매수가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표적 종목으로 OLED 관련주인 덕산 네오룩스 잡아주셨습니다. 장 초반부터 역시나 강력한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오늘 시장 안에서 어떻게 공략하시면 좋을까요? 자, 이미 먼저 좀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아직 전고점 돌파가 된 건 아니니까 눌릴 때 사면 돼요. 이따가 눌릴 때 사시면 되니까 가격자를 이따가 드릴 거고 자, OLED 패널에 대해서 제가 기사 쓴 거 아닙니다. 계속 기사가 나와요. 무슨 기사가 과거 기사가 나오는데 주가가 안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그냥 관심 없이 지나가서 그렇지 OLED 패널의 그 수요라든지 아니면 이쪽에 대한 실적들이 바닥을 쳤다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고 이번에 OLED 이제 그 아이폰 15에 들어가는데
일단 그러니까 아이폰 15가 나왔는데 애플의 주가는 떨어지고 시장 반응은 시큰둥하다 그랬죠. 그건 기사 쓰는 사람들의 얘기인 거고 소비자들의 반응들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색상도 뭐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제가 볼 때는 괜찮아요. 괜찮고 이전하고 좀 다른 느낌의 약간 파스텔 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나오긴 했는데 일단 가격 이전에 동결한 것과 그다음에 상위 버전은 가격을 조금 더 올린 부분들. 근데 물가 상승에 비하면 이 가격이 이거는 그렇게 비싼 게 아니다라는 어떤 유튜버의 얘기를 얼리 어답터의 얘기를 빌어서 얘기를 하자면 일단은 괜찮아 보인다라는 얘기고요. 베젤도 이쁘게 잘 나왔고 C타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전 세계의 그 아이폰 12, 13 쓰던 사람들이 존버라 그러죠. 계속 버티다가 잘 버텼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바꿀 수 있는 일단은 이제 어느 정도 제품이 잘 이쁘게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얼리 어답터의 얘기를 보면서 그 안에 이제 동영상을 보니까 유튜브를 보니까 그 안에서 이렇게 막 그 기능들 설명을 하는데 아이폰이 뭘 잘하느냐 제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뭘 얘기하냐면 기존에 있는 신기술들을 소비자들이 잘 쓰게끔 쉽게 잘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사진 안에서 뭐 이렇게 찍으면 뭐 탑 같은 걸 찍으면 그거를 이제 360도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러면 이거를 오른쪽에다 똑같이 복사해가지고 또 만들 수도 있고 그거를 멀리 두면은 그게 자동으로 크기가 또 줄여지고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 사진 안에서 모든 게 이제 다 구현이 되는 그러니까 뭐 그런 기술들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초점 사진 찍고 나서부터 이제 초점을 다중 초점을 이렇게 만들어서 다시 사진을 재탕생한다라든지 뭐 등등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진 찍고 막 인스타에도 많이 올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기능에 굉장히 이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해외 뭐 많은 사람들도 뭐 인스타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를 통해서 쓰는데 그래서 이 정도면은 판매량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건 좀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이폰의 판매량이 괜찮다라는 얘기가 이제 나와줘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 일단은 제품이 뭐가 난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앞으로 이제 자동차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 이제 디스플레이, OLED 패널들이 계속 장착이 되면서 이제는 막 전면에 뒤에 뭐 고급차들은 뭐 완전 다 도배를 해놨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의 이제 OLED에 대한 이제 이슈들이 IT줄이 다 올라가게 되면 이제 바닥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느 정도 이제 바닥에서 이제 상승하는 부분들이 올 텐데 물론 대장주인 LG 디스플레이가 더 상승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바닥에 있던 애들이 움직이게 되면 로봇주만큼 OLED 장비주들도 올 하반기나 내년에서는 잘 봐야 된다. 왜냐면은 내년 또 신차가 나오게 되면 또 OLED에 대한 수요가 또 많이 늘어날 거고요. 그다음에 뭐 디스플레이에 대한 수요, 뭐 대형 TV 이것도 지금 뭐 잘 팔린다라 그러죠.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서 저는 일단 OLED 장비주도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덕산 네오룩스 이따가 지금 사시면 안 되고 눌릴 때 가격 드릴 테니까 자점 매수만 잘하면 되겠다 해서 이따가 가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은 바로 OLED 관련주인 덕산 네오룩스로 잡아주셨습니다. 이 OLED 관련주들이 비교적 저점에 있었던 섹터인 만큼 오늘과 같은 상승폭이 확인이 된다, 이런 움직임이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전망이 아주 좋아 보이는데요. 최대한 저점 매수 진행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만큼 그 저점 매수, 그 포인트 저희와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의 표적 종목 매수가 공개에 앞서서요. 지난주 표적 종목부터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 월요일에 두산테스나 52,700원의 매수가로 공략을 해봤는데요. 6.07% 목표가 달성을 해줬습니다. 화요일에 공략해본 HPSP 35,600원의 매수가에서 지금 아쉽게 수익은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오늘 상승의 흐름이 확인이 되는 만큼 어떻게 움직여줄 수 있을지 수익권역으로 전환을 해줄 수 있을지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 공략해본 HB테크놀로지 2,910원의 매수가에서 29.90% 목표가 달성을 해줬습니다. 목요일에는 TSE 45,000원의 매수가로 공략을 해봤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 금요일에 제주반도체 4,435원의 매수가로 공략을 해보면서 3.72% 목표가 달성을 해줬습니다. 저희 계속 이어서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 아주 흐름이 좋습니다. 월요일에 공략해본 로보로보 6,050원의 매수가에서 12.07% 목표가 달성을 해줬고요. PSK홀딩스 역시나 28,000원의 매수가에서 4.11% 목표가 달성을
달성해줬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가 제주반도체 다시금 공략을 했는데요. 4,400원으로 매수가 소폭 조정을 하면서 1.02% 수익률 달성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1,055.56% 달성을 해줬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주에 제공해드렸던 표적 종목들 전반적으로 흐름이 아주 좋았습니다. 특히나 어제 공략해봤던 제주반도체 오늘도 좀 상승의 흐름이 이어가는데요. 전문가님, 제주반도체 오늘은 좀 어떻게 살펴보시면 좋을까요? 자, 어제는 이제 요 바닥주도 어제 많이 안 빠지죠? 어제 시장 막 코스닥 1,200개 이상 빠지면서 어제 로봇주 막 급락 나오고 뭐 난리였어요. 근데 제주반도체는 크게 안 빠지는 게 빠질 자리가 없어요. 빠질 만큼 빠져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미국 시장의 CPI 지수가 발표가 된다면서 저는 미국 시장이 크게 안 흔들릴 거라고 예상을 했고 예상대로 크게 안 흔들렸고 근데 오늘 보니까 반도체 장비주들부터 해서 시스템 반도체 뭐 싹 다 강하게 움직이죠. 그러면 어제 얘기했던 대로 흔들릴 때는 적게 흔들리고 올라갈 때는 뭐 급등은 바라지 마세요. 급등은 갈 때 되면 급등하겠죠. 근데 3에서 5% 먹는 데는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 구간에서는. 자, 제주반도체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딱 그대로예요. 차트가 자 길게 보더라도 뭐 엄청 고점이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완전 바닥에 있죠. 얘도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들어가는데 팹리스 그러니까 설계하는 쪽인데 지금 ARM 상장 이슈가 있죠. 미국에는. 근데 미국의 ARM 상장 이슈에 맞춰서 거기에서도 굉장히 핫한 이슈가 되고 그리고 공모 가격 상단에다가 그러니까 일단 개인 투자자는 참여를 못 한답니다. 일단 개인 투자는 물량을 안 준대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만 해먹겠다라는 뭐 그런 기사를 보면서 아 진짜 돈이 되니까 지들끼리만 해먹는구나. 미국은 그래도 된답니다. 미국은 그냥 뭐 구글한테 주고 엔비디아한테 주고 뭐 이렇게 주고 싶은 애들한테 이렇게 줘도 된다고 하니까 어쨌든 서로들 살라고 그래서 삼성도 지금 투자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 뭐 등등등등 해갖고 지금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기사로 인해서 팹리스 업체에 대해서 중요도가 높아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반도체 시대가 올 거니까 처음에서의 반도체의 이슈보다는 점점 지금에 나오는 이슈들이 더 커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로봇이라든지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슈가 나오게 되면 그러면 이제 팹리스 업체의 이슈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뭐 반도체 장비주 움직이니까 아까도 봤지만 크게 올라간 게 없어요. 그리고 얘는 저는 지금 차량용 반도체 쪽으로의 이슈가 붙어서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저전력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일단 모바일 쪽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제조반도체가 거기에 이슈가 있으니까 바닥에 있고 여기서 뭐 3% 5% 올라가는 건 어려워 보이진 않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잘 가지고 있다가 지금 아침에 0.8% 올라가다 말았는데 갖고 있다가 이제 세력들이 들어오거나 거래가 실리기 시작하게 되면 장대 양봉이 나오면 뭐 5천 원까지는 뭐 어렵진 않은 자리예요. 차트가 이렇게 바닥에 있으니까요. 뭐 나중에 이걸 뭐 만 원도 목표치가 이렇게 크게 보면 나오는데 갈 때 되면 가겠죠. 언젠가는. 뭐 하이닉스를 제가 뭐 100만 원을 얘기하는데 물론 10년치 목표치지만 뭐 지금 당장은 못 가고 하이닉스 뭐 지금 당장만 해도 20만 원만 가도 80%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만 올라와도 뭐 내년에서 하이닉스가 한 20만 원 정도 가잖아요. 80% 올라가면 뭐 얘네들도 가만히 있겠어요. 다 반도체 장비주들, 시스템 반도체 장비주들도 다 올라가 있겠죠.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갖고 있다 보면 순환매로 움직일 때가 되면 움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급등명중 종목으로 다시 가서 자, 하나마이크론부터 살펴볼게요. 175.7%가 올라가 있는 하나마이크론.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게 잘 무너지질 않아요. 근데 어제 고점 있는 종목들이 막 흔들리느나 불안은 하겠지만 잘 버티고 있다가 또 여기서 모양을 만들면 또 상승을 해주겠죠. 지금 주성엔지니어링도 전고점을 돌파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거를 추천했던 것도 8월 23일이었는데 이 전고점을 돌파할 거라 예상했기 때문에 그것도 근 한 70% 정도 수익이 난 부분들이고 아마 돌파가 되면 곧 이것도 80%가 돌파가 될 겁니다. 이전에서 11월 달에서 추천했던 11월 며칠이냐면 11월 17일 날 작년 11월 17일 날 바닥에서는 175.7%가 올라왔지만 하이닉스가 내년에서 20만 원을 가면 얘도 뭐 4만 원, 5만 원은 충분히 올라가 주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한 300% 정도도 충분히 달성이 되는. 왜냐하면 반도체 장비주들도 바닥에서 움직이면 100%, 200%, 300%, 500% 가니까요, 얘네들도. 그래서 아직
이거를 신규 매수로 못 해가지고 이거를 쳐다보고 있는 분들은 이 가격에 사시면 안 된다 그랬죠. 이거는 보유자의 영역이고 신규 매수로 노리는 분들은 15,000원으로 내려오기 전까지는 건들지 마세요. 15,000원으로 내려올 거냐? 쉽지 않죠. 그래서 2만 원, 17,500원 요까지는 내려올 수 있어요. 만약에 조정을 세게 받으면. 갑자기 미국에서 금리 인상할 거고 내년에서도 금리 인상할 거다. 라든지 아니면 중국과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악재가 갑자기 터지게 되면 모든 종목들이 급락을 하겠죠. 그때에서는 주워 담으면 됩니다. 전쟁 안 날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이상한 악재가 터져가지고 17,500원이나 15,000원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낼름 주워 담을 수 있는 종목인데 아직까지 그런 악재가 나온다라는 소식은 낌새가 보이지는 않으니까 그냥 갖고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쨌든 하나마이크론이 계속 상승하고 올라가면 다른 애들이 움직이니까 거기에 바로 밑으로 보시라는 얘기예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TSE. 자, TSE는 37.4% 수익이 나 있는 종목인데 모양이 이쁘다 그랬죠. 잘 안 빠지고 잘 올라가네요. 천천히 알아서 올라가도록 그냥 내비로 두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조정받으면 다시 추천주로 갖고 오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SF의 반도체. 자, 시스템 반도체. 이게 언제쯤 6,000원을 돌파할까? 근데 오늘은 이제 OLED 장비주들이 돌파를 합니다. 아까 필옵틱스인가 선익 시스템이 전고점을 돌파를 했고 그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이 전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고 돌파할 것 같아요. 이 정도의 흐름이면 외국 기관들이 많이 샀으니까 돌파가 될 것 같고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을 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역 종목은 덕산 네오룩스. 매수 가격은 지금 전고점 저항을 아직 뚫은 상태는 아니에요. 뚫게 되면 지금 자리가 비싼 자리가 아니고 지금 자리가 싼 자리가 되죠. 뚫기 전에서는 지금이 비싼 자리죠. 뚫기 전이니까 저항대 부딪히니까. 그럼 뚫을 때는 이게 시가총액이 1조짜리 종목입니다. 개인들의 힘으로 이거를 밀어붙인다고 해서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력들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데 이 얘네들이 언제 들어올 거냐 이거는 모르겠지만 돌파가 조만간에 될 거라는 거는 예상이 되죠. 주성 엔지니어링도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 전고점을 돌파하려고 거래를 치르고 있고 그다음에 원익 IPS도 이것도 OLED 장비, 반도체 장비 두 가지인데 어쨌든 얘도 돌파가 이미 됐으니까 그리고 선익 시스템, 필옵틱스 이런 걸 봐서는 선익 시스템, 필옵틱스 이런 애들이 지금 바닥에서 거래에 실리면서 움직이는 거 보면 다 이렇게 움직였던 애들이 다 로봇 관련주도 이렇게 해서 바닥에서 막 50%, 막 100% 올라가고 그랬었으니까 그래서 이 덕산 네오룩스도 지금은 쫓아붙지 말고요. 최대한 오늘 장중에 좀 밀리면 한 44,000원 정도 최대한 더 싸게 사면 좋습니다. 근데 가격이 잘 안 들어올 수 있어서 오늘 거래가 실리면서 움직이니까 그리고 이 OLED 장비주들이 제가 볼 때는 이제 움직일 때가 됐거든요. 움직일 때가 됐는데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가 제일 무거운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얘가 전고점을 조만간에 돌파를 하면 덕산 네오룩스는 지금 자리가 싼 자리라고 느끼게 될 거예요. 이제 저거 돌파하기 전에 눌릴 때 최대한 좀 저점 매수를 노려보시고 돌파가 되면 5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5만 원 돌파를 하면 이제는 저항이 딱히 없어요. 5만 원 돌파를 하면. 5만 원까지는 어떻게든 간에 올해 안에 계속 올라갈 수 있어요.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나쁜 얘기 나오는지 인터넷 검색해보면 나오니까 나쁜 얘기는 없단 말이에요. 이제 바닥을 쳤다, 패널 가격이 바닥을 쳤다, 이제 수요가 점점 늘어날 것이다, 등등의 좋은 얘기만 있지. 근데 주가는 그렇게 많이 못 갔어요. 그러니까 5만 원까지는 무난한데 뚫면 이제는 그때서부터 이제 요 과거에 이때 2020년도 제가 2020년도 12월 24일 날에 제가 기억을 하는 이유가 그때 크리스마스 이브 선물 종목으로 덕산 네오룩스를 줬어요. 그래갖고 100%를 먹여줬던 100%를 넘게 먹여줬던 종목인데 얘도 이제 모양이 괜찮죠. 바닥에 돌려 올리는 중이니까 그래서 지금 쫓아가지 말고 지금 저항대니까 뚫으면은 어쩔 수 없이 쫓아가야 되지만 뚫기 전이니까 최대한 저점 매수로 한 44,000원으로 내려오면 한번 저점 매수를 해보자라는 얘기로 일단 오늘 덕산 네오룩스 OLED 장비주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오늘 부적 종목인 덕산 네오룩스 매수가로는 44,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지금 아직 정고점 저항이 돌파되진 않은 상황이어서요. 잘 살펴보시다가 최대한 저점 매수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 방송 그리고 시장의 흐름 계속해서 함께 하시다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다라고 한다면 노란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입장하셔서 더 생생한 대응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방송 중에 내 종목에 대한 생생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지금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걱정 말고 많은 상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첫 번째로 도와드릴 종목 바로 뉴로메카입니다. 이 9월 증시에서 단연 빼놓을 수 없던 테마가 바로 이 로봇 관련주인데요. 그런데 어제까지는 최근까지 보이던 강력한 상승폭을 반납하고 하락의 흐름이 다소 강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바닥을 딛고 다시금 올라와주는 상황인데 이럴 때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 고민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상담자님 매수가는 좀 다소 높은 포인트에 계시네요. 46,767원에 15%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이런 흐름이라면 어떻게 좀 대응하시면 좋을까요? 자, 일단 상담에 앞서서 노란 톡방 열어놨습니다. 제가 계속 하이닉스에 대해서 100만 원 얘기하는 것은 당장 목표치는 아닙니다. 하지만 20만 원은 충분히 가능해요. 왜냐하면 내년에 미국이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은 이제 조만간에 조만간이라는 표현도 당장 내일이 아닙니다. 3개월이 걸릴지 5개월이 걸릴지 모르지만 미국이 또다시 신고가 돌파하면서 대세 상승장이 오면서 반도체를 데리고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반도체를 주목하자 이런 얘기를 계속 그러니까 반도체뿐만 아니라 로봇, 인공지능 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건데 내년에서 미국 대선 때에서 미국 시장이 이제 폭발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도 올라가면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많이 실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실망을 하고 지금 포기하고 다 빠져나가게 되면 내년에서 급등할 때에서 쫓아갈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 던졌는데 그때가 올라가게 되면 내가 샀던 것보다 다 비싸져 버렸는데 쫓아가기가 참 어려워지죠. 왜냐면 또 샀다가 쫓아갈 때 들어가면 내가 산 게 또 고점이 아닐까라는 이제 불안함 때문에 저는 그래서 지금 계속 집중을 해야 된다, 괜찮다, 종목들 급락하지 않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불안할 때마다 노란톡방에서 제가 시장 나쁘면 나쁘다라고 대놓고 얘기를 해요. 조만간에 미국 시장 급락할 것 같으면 급락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서라도 이번 주 제가 강연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에 또 강연회가 있으니까 1시, 토요일 날 1시에 서울경제 온라인에서 제가 진행을 하니까 거기도 좀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강연회에서도 얘기할 부분들은 내년에 결국은 대세 상승장이 올 거니까 이제서부터 종목도 움직이는 것들 지금 오늘 보면은 종목들이 움직이잖아요. 안전한 애들이. 그럼 그런 애들 쪽으로 들어가서 제주 반도체가 됐든 쉽게 안전하게 들어가서 먹고 팔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급락이 없어요. 지금 안 움직여서 좀 답답하더라도 올라가긴 올라가니까 그렇게 해서 이때는 타이밍이 됐다라는 강의를 일단 이번 주 토요일 날에 있을 예정입니다. 자, 그거랑 그다음에 그럼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자, 뉴로메카. 자, 로봇 관련주들 최근에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많이 빠졌으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물타기를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그 물량들이 조금 말라야 돼요. 조금 좀 지겹게 만들어 놓고 개인들을 좀 손절 물량이 좀 나오게끔 좀 더 흔들어내거나 옆으로 행보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걸 참아내야 되는데 자, 봐봐요. 이게 지금 매수 가격이 높게 샀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높게 들어갔다가 물려가지고 이게 더 올라갈 줄 알고 들어갔다가 이렇게 물려버리게 되면 단기간에 지금 19%가 빠졌는데 한 3일 만에 19% 빠졌다가 다시 하루 이틀 만에 20% 올라가게 되면 여기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들은 다 수익 나요. 그러니까 어떤 주식이 되든 간에 한 3일 동안 50% 빠져도요. 3일 만에 60% 올라가면 다 버팁니다. 왜냐면 그 정도는 다 버티거든요. 근데 개인들이 제일 못 버티는 그 기간이 한 달. 그 다음은 석 달이에요. 한 달 견디면 석 달은 잘 버텨요. 석 달까지 잘 괜찮은데 6개월 되면 또 못 버팁니다. 6개월 버티면 이제는 1년까지 잘 버티는데 또 그 이후 또 못 버티고 약간 심리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지금 3일 정도 빠지고 이게 바로 올라오면 좋겠지만
옆으로 조금 더 뉘거나 한 며칠 더 빠질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또 움직이긴 할 것 같아요. 이 전저점 자리, 61선 자리하고 전저점 자리하고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좀 더 밀리더라도 버티는 건 가능한데 매수 가격이 참 아쉽습니다. 하필이면은 올해 거의 최고점 부분에서 공략이 된 부분들이라 이 바닥에서 뉴로메카 이렇게 움직일 때 이날 8월 28일 날 이날 14% 올라갈 때 종가는 9%. 차라리 이때에서라도 쫓아 들어갔었어도 지금도 수익인데 이거는 종목이 잘못한 게 아니고 사신 분이 종목을 비싸게 사서 종목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많이 올라갔고 바닥에서 57%나 많이 올라갔고 57% 올라간 종목이 그대로 다 떨어져도 할 말은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을 받는 건데 조금 조정은 며칠 더 이어질 수 있다. 한 번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 참아내다 보면은 다시 한 4만 2, 3천 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번 물타기를 바닥을 치는 시점서부터 해야 되는데 한 2, 3일 정도, 그러니까 다음 주 정도에서 바닥을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고 양봉이 나오게 되면 거기서 추가 매수를 노려서 한 4만 3천 원 정도 거기서 다시 질문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더 못 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OLED 장비주들이 오늘 출발하기 시작했으니까 OLED 장비주 쪽으로 당분간 몰리게 되면은 그쪽이 강하게 움직이거나 아니면은 뭐 꼭 로봇주가 아니더라도 인공지능이라든지 자율주행차 아니면은 뭐 시스템 반도체, 의료 AI 이쪽으로 몰리거나 지금 아까 보니까 초전도체도 또 움직이던데 다른 쪽으로 몰리게 되면은 최근에 급등했었던 로봇주들이 주춤거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거니까 타이밍을 잘 노려서 추가 매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덕신 하우징입니다. 덕신 하우징. 예.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220원에 네. 비중은 30% 됩니다. 비중은 30% 되시고 언제 최근 사셨나 봐요? 예, 최근에 이제 SY가 좀 급등이 나버려 가지고 이동주를 산다는 게 이걸 샀는데 그러면 사기는 좀 잘 산 것 같은데 사자마자 빠져버 가지고 그러네요. 지금 보니까 일단은 그 모듈러 주택 관련주해 가지고 뭐 우크라이나 재건 뭐 아마 이런 쪽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네. SY는 되게 잘 가는데 잘 못 따라가니까 일단 패턴은 나쁘지는 않네요. 일단 좀 더 기다려 보셔도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오늘 테마주들이 다른 쪽들이 움직여 버리니까 오늘 모듈러 관련주들이 어제만큼 강하진 않네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로 몰려야 되는데 아니면은 뭐 정치 테마로 몰리든 아니면은 뭐 그 초전도체로 몰리든 뭐 한쪽으로 몰리면 그쪽이 막 강하게 움직이는 그림이 나오는데 오늘은 어제 미국 시장 덜 빠졌다고 오늘 올라가는 섹터들이 꽤 많아요. 네. 그래서 좀 힘이 분산되다 보니까 오늘 이쪽으로 확 안 몰리는데 그래도 뭐 매수 가격 이상은 충분히 들어줄 수 있어요. 근데 정고점 돌파 2,300원 요 자리를 돌파를 하는 게 언제가 나올 거냐 이 싸움인데 한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파실 생각으로 지금 들어가신 거예요? 저는 일단은 한 2,600원 선은 생각을 하고 일단 접근을 해봤거든요. 2,600원. 이제 2,600원은 지금 이추에서 꽤 짭짤하게 좀 크게 올라왔을 때인 목표치, 그렇죠? 예, 예. 네, 그 정도 목표치면 꽤 짭짤한 목표치 있는데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데 이게 근데 지금쯤이면 벌써 빨리 움직였어요. 한 10% 정도 수익이 났었어야 그래야 지금 보니까 2,600원이 17% 수익이거든요. 네. 지금 한 10% 가까이 수익이 났었어야 거기를 좀 노려볼 텐데 너무 안 움직이니까 그렇죠. 저는 작전을 두 가지로 해서 한 2,400원 부근에서 한 절반 정도를 팔고 왜냐면 SY가 많이 올라갔는데 자 SY 볼게요. 이거 조만간에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힘이 떨어지게 되면 이게 또 안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2,400원 정도 올라오면 한 절반 정도를 파시고 나머지만 2,600원으로 노리시는 게 비중도 많고 그렇게 하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나빠 보인다는 말씀은 아니었어요. 자, 네. 자, 그러면 이제는 중간 시장으로 갔다가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실전 말말 정수 중간 시황 시간입니다. 저희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입장하셔서 방송 이후에도 더 생생한 대응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종목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지금 전화 주시면 됩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요.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잡아주셨던 덕산 네오룩스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매수가로 44,000원 잡아주시면서 최대한 저점 매수 노려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시점 기준으로 45,0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승세 어디까지 흘러갈 수 있나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 이어서 지금 우리 양시장의 이 시각 상황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시장 장 초반과 마찬가지로 이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가네요. 0.69% 상승하며 2,55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총 상위 종목들 어떻게 구성되고 있을지 바로 1위부터 5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상위 종목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단단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전일 시장 안에서 반도체주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이 두 종목이 잘 버텨줬는데요. 오늘은 그 강력한 상승세 이어가네요. 삼성전자 0.71% 상승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1%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최근에 좀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였는데 오늘 이렇게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2%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자 우선주 0.14%, 0.17% 각각 약보합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코스닥 시장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역시나 그 상승세 이어갑니다. 1.16% 상승하면서 892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시총 상위 종목들 어떻게 달려가고 있을까요? 네, 코스닥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상승합니다. 간만에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이 포스코 그룹주들도 고개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각각 3.82%, 2.56% 상승하고 있습니다. 사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오늘 장 초반에 90만 원 선이 붕괴되기도 했습니다. 89만 원 선에서 거래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상승 전환해준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강보합권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상승 전환을 해준 포스코 DX 오늘 장 초반에 7%대 강세까지 보였는데 지금 5.89%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목요일 시장 그래도 우리 빨간불 켜주면서 단단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기준으로 또 어떠한 특징 있는 움직임이 있을지 특별한 종목이 있을지 전문가님과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흐름이 좋은 것 같아요. 일단 흐름이 좋은 것 같아서 특징 종목 몇 개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유진테크 한번 볼게요. 유진테크는 제가 아마 상담으로도 어디선가 했었던 것 같은데 어젠가 반도체 장비라 그랬죠. 반도체 장비가 좋아서 이런 애들도 한 번은 돌파를 하면서 근데 아마 그분은 좀 매수가가 높아서 올라가면 수익이 나면 팔았다가 조정받으면 다시 사라. 그리고 또 올라갈 거다. 이유는 반도체가 대세인데 그럼 얘가 일로 올라가면서 올라가겠지라는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유진테크가 만약에 어제 질문하셨던 분이 팔았는데 이게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얘만 올라가질 않아요. 바닥에 있던 다른 애들도 다 똑같이 올라가 줍니다. 오늘 유진테크가 전고점을 돌파한 거랑 그다음에 급등주 검색해 지금 떴는데 이거랑 그다음에 테스. 지금 테스도 급등주 검색이 떴는데 고점 돌파하겠죠. 지금 밑에 거래량 봐봐요. 거래량 막 실려 있죠. 바닥에서. 테스도 거래량 실었고 이거를 뚫겠죠. 조만간에. 그럼 뚫으면은 테스 혼자만 가겠습니까? 다른 반도체 장비주들도 같이 가겠죠. 그래서 뭐 SF 반도체, 뭐 주성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OLED 장비, 반도체 장비 이게 지금 당장 안 가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제가 어제도 공개 방송을 했는데 자, 오늘도 그거 얘기를 아주 지겹도록 또 이번 주 강연회에서 한다라 그랬죠. 대세 상승장은 옵니다. 미국이 대세 상승이 될 거기 때문에. 그게 안 믿어지더라도 그냥 믿으세요. 그냥 반도체를 믿으세요. 앞으로의 인공지능과 로봇들과 그다음에 반도체가 무궁무진하게 많이 쓰일 것을 믿으면 됩니다. 과거 10년 전에 전기차가 전 세계에 과연 돌아다닐까 했는데 돌아다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서 앞으로 로봇들이 나중에 정말 많이 쓰일까? 많이 쓰일 거라고 많은 CEO들이 머스크뿐만 아니라 많은 그 CEO들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 돈 모아갖고 뭐 하고 있어요? 이쪽에다가 로봇이랑 인공지능에 엄청나게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크게 이쪽이 산업이 발전할 것 같아서. 그러면은 그런 관련한 종목들이 앞으로 향후 1년 뒤든 2년 뒤든 10년을 바라봤을 때에서 올라가겠죠. 뚫겠죠. 그러면 얘 혼자만 뚫거냐? 다른 것들도 뚫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게릴라 공개 방송 오늘 좀 짧게 더 할까 하는데 왜냐면 지금 차트들이 너무 좋아요. 지금 하나 머티리얼즈 이거 반도체 재료 장비 쪽인데 이거 봐봐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거 지금 뚫게 생겼죠. 그러니까 이런 모양 보면 이게 위로 뚫고 일로 올라가겠지. 일로 떨어지겠어요? 왜냐하면은 이거 너무 쉬운 게 기관들이 샀잖아요. 지금 종목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하도 지금 시장에 되었어요. 하도 되어가지고 올라오면 또 떨어지겠지 무서워서 접근을 못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더 좋다고 봐요.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지금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모든 투자자들이 에휴 이러다 또 빠지겠지, 또 급락하겠지. 다들 기대를 안 합니다. 지금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기대 안 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항상 그거를 역으로 생각을 해요. 개인들이 되게 지금 시장을 좋게 본다라 그러면 저는 지금 여러분들 위험합니다. 지금 다 도망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지금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다 시장을 위험하게 보거나 올라가다가 또 빠지거나 이렇게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시장을 좋게 보고 이게 뚫게 되면 그러면 이제 반도체주들이 내년에서는 주도하는 흐름이 나올 텐데 물려도 반도체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게릴라 공개 방송도 할 테니까 일단 노란 톡방이 들어오면은 또 링크 주소 올릴 테니까 이따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의 흐름이 좋습니다. 양시장 지수도 상황도 괜찮은데요. 이러한 흐름 안에서 더 단단한 전략 짜고 싶다라고 한다면 게릴라 공개 방송 오늘 방송 이후에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의 종목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수페타시스 매수가는 32,000원에 1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요. PCB 관련주 최근에 좀 하락하다가 오늘 이렇게 다시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수페타시스 좀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까요? 자,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조정도 좀 길다고 보면 돼요. 자, 차트를 보게 되면요. 이게 저는 다시 또 신고가로 언젠가는 다시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을 갖고는 있지만 여기에서 만약에 이걸 공략한다라 그러면 저는 때려주고도 안 삽니다. 왜냐하면 비싸거든요. 이거 제가 추천했을 때가 작년이었으니까 이게 얼마 때였냐면은 6,020원에 추천한 거란 말이에요. 6,020원에서 619% 정도 수익을 줬어요. 이건 그냥 오징어 댕이만 남겨놓고 시간과의 싸움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과의 싸움이 뭐냐면 지금 올라가는 거를 보면은 지금 바닥에서 여기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최근에는 여기서부터 움직였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 기간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 올라간 기간이 있으면 조정을 받더라도 이거에 준하는 만큼 조정을 받거나 아니면 그거의 절반 정도 내지는 3분의 1 정도의 기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보면은 이거와 똑같이 조정을 받으면은 2년 조정을 받죠. 근데 지금 조정받은 게 불과 몇 개월 안 돼요. 2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따지는 거는 조금 너무 좀 과하고 여기나 여기 정도는 봐야 돼요. 여기나 여기에서 계산을 다시 때려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보게 되면은 그래도 상승한 폭을 보게 되면은 11월 달이니까 거의 한 10개월 정도는 됐죠. 10개월 정도 상승했으니까 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의 조정세는 기다려야 됩니다. 이제 2개월밖에 안 빠졌으니까 옆으로 횡보를 하는 횡보 조정이 있고 가격 조정이 있는데 얘는 지금 둘 다 오고 있는 중이에요. 가격 조정도 오고 횡보 조정도 오고. 근데 매수 가격이 32,000원대니까 이게 이제 조만간에 한 1개월 정도만 있으면 바닥을 칠 것 같은데 그러니까 3개월에서 5개월입니다. 제가 볼 때는 3개월 구간이나 5개월 구간이 왔을 때에서 바닥을 잡고 다시 들어 올리면 한 35,000원이나 뭐 그 정도 부근, 그 정도에서 다시 질문을 주시거나, 그러니까 매수 단가가 좀 낮으면 그냥 편안하게 뭐 빠지면 어때요? 뭐 다시 조정받고 올라갈 텐데 이런 말씀드리는데 비싸게 샀기 때문에 35,000원에서 매매를 하는 게 정신적으로는 버티기가 좋아요. 근데 뭐 만약에 저는 뭐 비중도 작고 나중에 뭐 더 빠지면 더 사서 추가 매수하겠다 그러면 1년을 갖고 가세요. 그러면 다시 올라오기는 올라옵니다. 근데 1년 동안 가져가는 과정에서 2만 원으로 떨어지거나 다른 종목들 잘 올라가는데 요거 혼자 안 올라가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단가를 낮추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지만 오늘 반도체에 대해서 하이닉스 100만 원 간다 그랬죠? 10년 뒤에, 지금은 아니고
뭐 하이닉스에 대해서, 그다음에 뭐 반도체 장비에 대해서, 그다음에 로봇주 뭐 이런 것들을 전 계속 좋게 보고 있는데 왜 그런지 못 들은 분들이 혹시나 있다면 잠시 뒤에 공개 방송에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중 상담은 여기까지지만 오늘은 깜짝 공개 방송을 열어주신다라고 합니다. 지금 노란톡으로 오셔서 공개 방송 입장 안내 꼭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간밤에 발표된 CPI는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그래도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소화가 됐습니다. 빅테크, IT의 강세가 보이고 있는데요. 이럴 때 낙폭과대 종목들 패턴주 매매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잡아주신 OLED 관련주 덕산 네오룩스 최대한 저점 매수 진행해 보시겠습니다. 자, 저희가 방송 중에 소개해드린 방송 정보는 이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